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4월 10일 오후 2시 8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이기는 전략, 미스터 마켓 가겠어요. 근데 앞에서 너무 띄워져가지고 제가 원래 월요일 날 텐션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왜냐면은 일요일 날 잠을 못 자요. 이 다음 주 시장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상태에서 좀 불편한데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좀 많이 해드릴게요. 지난번 시간에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했어요, 여러분. 근데 화면 잘 나오나? 역시 마음에 안 드는데, 화면이. 제가 이거 생각보다 살이 좀 붙었는데, 제가 한 4년, 5년 만에 지금 스튜디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또 진행자분이 또 연예인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뭐, 지난번 시간에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을 했고, 오늘은 성공투자 필수 요건으로, 그죠? 예, 여러분들, 장을 한번 제가 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공투자 필수 요건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 시간에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했죠? 그쵸, 여러분? 근데 그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이 원래 한 강의 갖고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짧게 끝낸 것은 지금 일단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에 입각해서 지수하고 종목하고 주도주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가고,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했던 그 종목들이나 대본들은 머릿속에 있는데 이 성공투자 필수 요건하고 어떻게 이으는지, 이제 2분기 시작이고 4월달 2차 전지 쪽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주고 가는데 이제 나머지 반도체나 인공지능과서부터 이런 종목들 조정받는 거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를 우선 얘기해 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1, 2주 뒤에 돈 벌 수 있는 게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공투자 필수 요건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걸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성공투자 기본 마인드 정립 주식투자 목적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게 3시간에 걸쳐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성공투자 필수 요건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죠? 캔들 거리는 이평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마디 비율. 저는 이게 머릿속에 다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5장 매매 원칙 정립, 이거거든요.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사고 팔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내가 알려줄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최고의 중심이론까지 넘어가고 중간에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지난번 시간에 했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1강부터 8강까지 순서대로 하면 초보자들한테 유리. 근데 이 종목은 순서 무시,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타 성공투자 필수 요건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 성공투자 기본 마인드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에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토마토에서만 16년입니다. 오늘장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을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 파악을 잘하는 거지만, 그 시장 파악을 하면서 뭐 때문에 그 시장 파악을 하는 거냐? 나한테 수익을 줄 주식을 뽑아내기 위해서 시장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한테 수익을 줄 주식이 리스키하냐, 바닥에 있냐, 주도주냐, 후발주냐, 소외주냐,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목을 잘 고르고 기술적 분석을 잘하면 자신만의 매매 원칙이 생겨서 수익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을 한번 해줘 볼 테니까 보시면은,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은 하나만 갖고 하면 안 되고 제일 중앙에 기술적 분석이 있죠. 종목을 잘 고르고 크게 잃지 않으면서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목을 잘 고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게 무엇을 하는 거냐? 기업의 가치를 파악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파악해서 기술적 분석을 활용해 갖고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되고, 종목을 잘 골라서 기술적 분석을 해 갖고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다지고, 크게 잃지 않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기술적 분석은 매매 타이밍을 잡고,
기술적 분석을 잘하면 심리 요인을 극복할 수 있고 크게 잃지 않으면 이 자체도 심리 요인을 극복할 수 있고 하면서 이게 서로 막 이렇게 혈관처럼 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종목, 기술적 분석, 수익, 심리, 매매 타이밍, 원칙 해갖고 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해갖고 3, 3은 9. 이것만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녹아내려가면 일단 뇌동매매를 안 해요. 일단은.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종목들이 막 날아가잖아요. 기술적 분석을 하긴 했어. 근데 해필이면 상투 주식을 잡는 거죠. 종목들이 막 날아갔어. 크게 잃지 않기 위해서 바닥권 주식을 샀어. 근데 해필이면 캔들 거래량 이평선에서 소외주를 건드렸어. 그러면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수익을 못 내다 보면 쫓기다 보면 심리가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종목 크게 잃지 않는다, 수익을 낸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 극복, 자신만의 원칙, 매매 타이밍, 기업의 내재 가치, 이 단어만 외우시면 여러분들은 실전 매매 최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고 여기서 바로 시장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더 갈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자, 성공 투자 필수 요건 보시면은 이것도 서로 이어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장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잘하려면 아까 9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시장 판단을 잘해서 좋은 종목을 골라서 기술적 분석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어떤 걸 판단하는 거냐? 이게 지난주하고 연결됩니다. 뭘 파악해야 되느냐? 하이닉스는 못 가, 삼성전자는 못 가, 2차 전지만 가, 이게 아니에요. 그걸 파악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 주식시장의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볼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지난번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그 시장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아니면은 목표치에 다다랐는지 아니면은 밑으로 빠질 때도 추가 하락의 여지가 큰지 추가 하락의 리스크가 작은지 이런 걸 판단해내야 돼요. 그걸 판단해내는 게 뭐냐? 그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은 지지와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 이 특성 파악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차트만 볼 줄 알면 되거든요. 근데 저 특성 파악 같은 데서 이제 우리 같은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얘기해드린 거 여기서 바로 넘어갈 수 있지만 아끼겠습니다. 스페셜리스트들이 수급 분석해주고 주체 동향 분석해주고 주도주 분석해주고 자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제 4가지 주추세 중심선, 주추세 중심선, 목표치, 완성 후 지지 저항, 지지 이탈 저항 돌파 실패. 그 다음에 뭐예요? 메이저 포지션. 기관 외국인 개인 동향에서 특히 외국인 동향을 살핀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도업종 유무 및 순환매 소멸. 근데 지금 주도주가 매일같이 돌아다닌다고 했죠, 여러분? 머릿속에 외우고 살지 않습니까?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은 뭐다? 기술적 분석을 활용해서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수익을 내는 사람. 기술적 분석을 잘하면 심리 요인을 극복할 수 있고 기술적 분석을 잘한다라는 자체는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종목을 잘 고르는 것은 기본적 분석을 한다라고 하고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것은 종목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서로 이어라. 카트 딱 떨어지죠. 자, 그래서 어쨌든 주도업종 유무 등 그래서 이 특성 파악이 이종복이가 허구한 날 마켓텐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우측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볼게요. 매매 기법에서는 이 매매 원칙인데 이게 아까 얘기드렸던 매수 매도 홀딩 손절의 원칙 해갖고 제5강의 매매 원칙 정립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매매 기법 중에는 단기 매매가 있고 추세 매매가 있어요. 단기 매매는 분차트를 보거나 종가권에 매매하거나 금 딱 긋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막 하는 그런 방식. 그걸 우리가 단기 매매라고 하고 추세 매매는 큰 추세를 봐서 주추세를 타고 갈 거냐 눌림목에서 매수할 거냐 아니면 7가지 패턴에서 상승 N자 전고점 돌파를 매수할 거냐 하락 N자 급락 후 천양봉을 매수할 거냐 수렴을 하고 있는 주식을 매집을 할 거냐
수렴의 끝자락에서 저항을 돌파할 때 따라붙을 거냐? 이런 게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같은 스페셜리스트가 여러분들한테 정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This is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매매 기법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판단의 추세, 목표치 특성만큼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매매 기법은 스타일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싹 돌면 투자 스타일에 초보 투자자냐, 중급이냐, 직장인이냐, 전업 투자자냐, 급전이냐, 여유 자금이냐, 이걸 가지고 또 다시 분류를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스터 진단에서 실적 없이 움직이는 주식들 위험해 보이면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기술적 얘기만 했죠. 근데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건데 제가 그 대본을 안 갖고 왔거든요. 작년 12월 23일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종복 이름 쓰네, 뭐 어쩌네,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네, 어쩌네 하면서 그 어떤 주식도 신라젠이라는 주식 하나를 제끼고 그 어떤 주식도 제가 좋게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이유가 여기서 지금 나온 겁니다. 3월 달까지는 그들이 침체권의 주식이 매기가 붙어서 올라갈 걸 확신한 거죠. 5년 동안 눌린 장이 경기 침체 이슈와 금리 인상 이슈로 1년 6개월 이상 더 빠진 상태에서 독일과 다우가 신고가를 가는데 나스닥과 우리나라만 못 갔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엔비디아, AMD를 필두로 급반등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못 갈 일이 없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화면인데 이 화면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토록 강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내 자신의 투자 금액이 만약에 급전이었다. 그럼 못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전이고 남의 자금으로 지금 주식을 한다면 여기서는 반도체하고 펫배터리 정도 몇 종목, 그 다음에 제약주는 좀 리스키하지만 그래도 위치 자체가 그런 종목에 들어가야지 2차 전지 배터리는 여기서 따라 들어가시면 그걸 못 버텨낸다는 거죠. 뭐를? 그 변동성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성공 투자 필수 요건 제3원칙이 시장 판단, 매매 기법, 투자 스타일을 조화시켜야 되는데 시장 판단은 스페셜리스트가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매매 기법과 투자 스타일은 유 자신이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큐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오죠. 이게 합이 잘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을 추세, 목표치, 특성으로 구분하고 이것은 스페셜리스트 이종복이가 해준다. 매매 기법과 투자 스타일을 조화시켜라. 조화시키는 것은 스페셜리스트 이종복이가 해주는 게 아니고 투자자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거 별표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별표 무한대. 무한대 별표. 자, 주도 업종 유무서부터 이 스페셜리스트가 해준다라는 거 나는 일타 강사보다 스페셜리스트가 더 좋고 그 뭐죠 여러분? 옛날에 이종복이 별명이 원래 2%였어요. 2%. 선수는 좀 가벼워 보여가지고 저기 한 사람들이 저를 2%라고 불렀었습니다. 2%. 복숭아 2% 말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 이름을 2%로 다 고칠까, 개명할까 하다가 그냥 냅뒀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눌림목 강조한다고 그랬죠? 이게 눌림목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This is 정통이고 실전이다. 보세요. 이것만 갖고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눌림목을 이해를 하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이 눌림목이 정말 쉽고도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눌림목이라고 인터넷 치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다 쓰잘데기 없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This is 정통, This is 실전. 자, 상승하는 주식이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상승하 는으로다 얘기하지를 못하고 던이라는 말도 붙였죠. 이 말도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추세도 마찬가지고요. 지나가다가 조금 좀 나서는 애들한테 추세가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거 정확하게 용어 얘기도 못할 겁니다. 추세란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은 현재 추세. 주가가 움직인 방향, 그건 과거 추세, 그건 지나간 거.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얘기할 때는 지금 현재 추세를 얘기해야 되고, 주가가 움직인 방향으로 얘기할 때는 월봉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들이 용어만 잘 알아도 주식은 그냥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상승하던 주식이 여기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눌림목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눌림목이라는 것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자체는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찍어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주식은 횡보하다가 그냥 가는 게 있고요. 그게 지금 원준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원준이 옆으로 긴 게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하려면 눌림목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눌림목을 잘 받는 그 기술, 그 기법, 그걸 분석해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은 5일선, 10일선 지지받고 가는 주식이 있고, 같은 위치에서 어떤 주식은 5일선, 10일선 언저리에서 깨져 내려가는 그 자체가 이미 눌림목에서 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추가 상승하거나 더 올라가기 위해서 이전의 패턴을 분석해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매집을 분석하고 추세 패턴을 분석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덕산테코피아. 단도직입적으로 초성이 디귿인 6글자 주식에 반도체 섹터에도 있고 전고체 섹터에도 있는데 18,000원대 주식 잘 보라고 했던 주식 20,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19,000원대로 내려왔을 때 This is 눌림목이라고 했죠. 저는 그걸 이쪽에 왼쪽에 있는 매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애들 자체도 눌림목을 제대로 받은 건데 그거는 공략 하라소리를 또 못하고, 왜? 저항이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23분, 20분밖에 안 남았네. 자, 조정을 많이 받으면 눌림목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많이 받으면 그건 눌림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작게 받는 주식을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올라가니까 적게 조정받고 올라간 게 아니고 적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게 올라간 거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종복이 거품을 본다. 아니,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거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아버지는 가방에 들어간 겁니다. 이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리스키해 보입니다. 위험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말을 중시 여겨도 안 됩니다. 자, 패스. 조정을 잘 받은 주식은 나중에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정을 잘 받은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조정을 잘 받는 게 뭐지? 그게 눌림목. 그럼 이제 교통정리 됐죠. 이걸 여기서 다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면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조정을 잘 받았어도 쌍봉으로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 쌍봉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이 급락하거나 그쪽 섹터가 전체적으로 약할 때, 그럴 때는 조정을 잘 받아도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추가 하락하면 하락 N자형이 되는 거예요. 그 하락 N자 마디급속 급락천장봉 매수. 하락 N자 마디급속 급락천장봉을 매수하면 반등할 때 이탈된 저점, 직전 저점, 깨진 저점이라고 하죠. 이탈된 직전 저점에서 전고점까지는 또 매도.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그걸 우리가 기간 조정을 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1차 상승이 큰 주식이 기간 조정을 잘 받으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고, 그게 2차 전지 배터리과 주식들이 다 그렇게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카트! 잠깐 한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은 빼버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 한번 요거는 화면 카트 잡아주세요. 주의사항, 이종복 종목은 대부분이 급등주가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되는 종목은 추천주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 종목이며 지금도 좋다, 나중에 좋을 수 있다 정도는 향후 추가 설명 가능하지만 무조건적인 맹신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5월 플러스 마이너스 때까지만.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미스터 진단, 마켓10 꼭 함께 참고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저 위에 얘기할 때 주도주 얘기 들어와 있죠. 스페셜리스트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시장의 목표치, 특성과 함께 수급, 주체별 동향, 주도 업종 유무 등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도 주도주가 나옵니다. 이 밑에도 주도주가 나오고요. 자, 도대체 이 주도주, 지금 날라다니고 있는 로봇, 인공지능, 2차 전지, 뭐 여러 가지의 주도주들, 그리고 오늘은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번에도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린 거고, 지금 종목이 진짜 널렸어요. 종목이 널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차 전지과에 있는 주식들 중에 신고가로 가는 주식, 이따가 제가 리버스 차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손이 안 나갈 겁니다. 그게 리버스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순환매로는 적극 공략이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지금 조정을 잘 받는 반도체과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 비중이 여러분들 조금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이것만 얘기할게요.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2022년 5월 16일에서 12월 31일까지 마켓10에서 로봇이라는 섹터를 얘기한 게 도합 192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날짜별로 로봇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노란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 당시에 이종복이가 이종복 2부로 얘기한 게 뭐냐? 로봇은 불모지였다. 로봇은 지금까지는 불모지였다. 그러나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로봇 투자 뉴스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실적을 받아가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언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종복이가 언제 얘기한 겁니까? 5월 23일입니다. 삼성이 레인보우 쪽에 투자하고 막 이런 투자 뉴스 언제 나왔어요? 2023년에 나온 거예요. 이종복은 언제 얘기했습니까? 5월 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대본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레인보우입니다. 8월 1일입니다. 매출액 100억도 안 되는 주식이다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했는데, 보다시피 이종복은 많이 올라갈 섹터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인공지능 로봇 섹터다. 대신 인공지능 로봇 섹터는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 진짜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로봇은 이종복이한테 물으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레인보우 로보티스의 차트인데 이건 다음번 시간에 해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KI, 엔캠, 일진모터리서부터 이런 주식들, 엔드 조금 더 단위 높은 뭐죠, 여러분? 그거 원준이가 먼저 움직였으니까 원준이서부터 뭐 그런 주식들, 심지어는 세방전지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지금 처음에 다 이 1번 타자에서 움직인 겁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직전 고점 언저리에선 저항을 받고 다시 주가가 밀리는데 요게 조종을 잘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종을 잘 받고 올라간 겁니다. 눌림목이 되려면, 눌림목은 여기를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8번짜리를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조종을 잘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지나간 과거죠. 그래서 이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추세 분석이 주가가 움직인 방향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과론이지만, 지금 이와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특히 펫배터리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펫배터리 관련주들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와, 숨 좀 쉬어라, 정보가! 그 IS 동서, 그 어떤 할머니, 방송 보고 정수리 탑법 쓰셨죠라고 했던 그 주식, 그런 게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패스, 큐!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설명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먼저 나오죠. 이게 2022년 5월 17일 날 방송 다음 날부터 2차 전지가 나와요, 여러분. 2차 전지 해갖고 2차 전지가 223번 언급이 들어간 겁니다. 이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에코프로하고 코스모를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보면
저 당시는 에코프로, BM, 코스모 화학,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어요. 저 당시부터. 이게 근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반도체는 총 382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브리핑이 들어간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반도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브리핑이 들어간 건 7월 7일 칠성날이었어요. 칠성날. 방송은 5월 16일 날 시작했는데 전체 브리핑은 7월 7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반도체는 약하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봇 190여 번, 2차 전지 220여 번, 반도체 380여 번. 진짜 이종복은 반도체를 사랑하죠. 내가 반도체 회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저 당시에 반도체 섹터가 들어갈 때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왜 빈도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많았는지가 여기서 답이 나와요. 계속 저 때는 장이 하락 기조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계속 자고 일어나면 저점을 깨고, 자고 일어나면 저점을 깨고, 자고 일어나면 저점을 깨고, 이게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반드시 되밀린다. 실전기법 108 필살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언급이 안 들어오고 가다가 7월 달은 하락 N자형 마디 급속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반도체 얘기를 또 오지게 하는 겁니다. 그 빈도수가 이런 식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때요, 여러분?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가죠. 그러면 반드시 고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고점을 넘어야죠. 그래서 요번 마디에 반드시 331에서 333을 돌파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기세로는 충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요일 날 CPI 수치가 너무 낮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CPI가 6에서 5대로 분명히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대로 내려오는데 예상치를 지금 5.2 수준으로다가 내려놨거든요. 5.3, 5.5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 이종복 마케텐에서 되게 자주 얘기했죠. 그거 절호의 기회? 왜? 6에서 5로 빠졌어. 그 다음에 PPI도 마찬가지입니다. PPI는 더 심하게 지금 예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카트 화면 뭐가 중요한 거냐? 그래서 지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어요. 바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연준은 죽어라고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물가 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 기껏 잡아놨더니 경기 침체 갖고 공격하면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이종복의 어떤 멘트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표만 보면서 인생 살았고 드디어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이제 몸 풀렸습니다. 그냥 방송 그냥 한 2시간 갈까요? 그거밖에 안 남았습니까? 예, 이제 몸 풀렸네요. 이제 몸 풀린 겁니다. 방송 16년 한 이종복이도 이제 몸 풀릴 정도로 컨디션이 다운됐는데, 자, 어쨌든 간에 다시 큐! 자, 보시면은 어쨌든 그렇고요. 자, 요것은 상대적으로 소해줍니다. 강조합니다. 저는 은행주에 억하심정 없어요. 그리고 은행주나 자동차 쪽이나 이런 것도 언젠가는 주도주가 되고 움직임이 좋을 섹터이기 때문에 굳이 갖고 와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까 190, 200 몇 번에 383번이 언급이 됐죠. 근데 은행 업종,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를 보시면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딱 19번 언급이 돼 있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383번에 19번이에요. 목이 눈에 눈곱, 벼룩에 간. 근데 더군다나 은행주는 뭐라고 돼 있냐? 하지 마라. 비중을 줄이셔라. 그러면서 또 하라고 한 게 뭐냐? 엄청나게 움직임이 좋은 인공지능, 로봇, 2차 전지. 그죠? 예, 그쪽을 권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완성차, 자동차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종복은 자동차도 잘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자동차 언급은 10번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종복은 자동차는 완성차보다는 서현이와 성우 하이텍 등 부품주를 좋게 얘기한 게 근거입니다. 바로 여기 읽다 보면 완성차는 별로고 부품주에 보면 서현이와 SL, 서현이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또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주전자, 에코프로 막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완성차 7월 19일 얘기할 때 저는 탑픽으로 코스모화학을 보는 사람이다. 보이죠, 여러분? 다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근데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해서 더 이상 강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저게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2차 전지 펫배터리 원조 코스모화학 해갖고 여러분들 이종복 유튜브 많이 보시죠?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종복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게 역배열 급등주의 실적 얘기하면서 코스모 화학을 추천하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코스모 화학을 추천하는 영상이고 코스모 화학은 증자까지 받으라고 하는 주소들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 위치에 코스모 화학은 10,000얼마짜리였어요. 10,000얼마짜리. 그리고 이 제목을 보시면 오늘장 강세 종목 실시간 분석. 이거 실시간으로 해준 거예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이랬기 때문에 지금 코스모 화학을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던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양이 유튜브 보시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재무제표까지 이야기하고 이거 설 선물로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는 금양 방송에서 마케텐에서 여기 마케텐 PD가 이 방송을 같이 하는 분인데 단 한 번도 언급 안 하죠. 그거 나 4,000원대 7개월 동안 추천한 주식이에요. 그게 지금 8만 원, 9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금양 이거 얘기 못하는 사람이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에는 10배, 20배, 30배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따라갈 만한 주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랫단에 있는 주식을 얘기한 거고 가장 강력하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것들이 그게 엔캠이라든가 SKI라든가 그런 거. 중간에는 상신이, 기억나죠? 상신이, 대보마그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도 지금 400% 가까이가 올랐거든요. 방송에서 얘기 안 하죠. 자랑만 하고. 그 포스코 엠텍 여러분들 마케팅 보면 60번, 70번 이상 언급이 들어간 주식입니다. 7, 8천 원 할 때. 근데 그게 지금 25,000원, 3만 원으로 가고 있어요. 얘기 죽어도 못 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주도주를 하라. 근데 그 주도주들이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전문가 이종복 입장에서는 걔들이 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 꼭대기에서 막 코스모화학 같은 거 18만 원에 막 쫓아 들어가고 나 그거 9만 원대도 쳐다도 안 봤던 주식인데 6만 원대도 쳐다도 안 봤던 주식이고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코스모 화학 13,000원, 15,000원대 공략을 해갖고 코스모 신소재는 쳐다도 안 봤던 주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18만 원, 20만 원에 쫓아 들어가는 거죠. 강원에너지인가 뭔가 막 이런 주식, 아니 강원에너지가 아니고 뭐지? 뭐 리튬 플러스인가 뭔가? 그거 2,000원대. 하이드로 리튬도 마찬가지. 3,000원대. 3,000원대 봤던 주식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그게 지금 5만 원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뭐를 강조해야 될까요? 주도주를 얘기하려면 포스코 엠텍이지. 근데 그거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리스키합니다. 이거고요, 여러분. 우리 메인 PD가 너무 감동, 감격, 감탄만 해가지고 화면 좀 잘 좀 잡아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김양. 어떻게 각인시켰는지 알려드릴게요. 김양, 박양, 금양. 시골에 가면 김양, 박양만 있는 게 아니다. 금양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각인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영상은 제목을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이종복 유튜브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이었던 거. 그래서 이거 패스시키고 로봇 관련주 3분할 매수, E&D, 로보티즈, 포스코 엠텍 3분할 매수. 이거 클릭하면 이제 어떤 영상이 나오는 거냐? 이 마케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거 E&D가 눈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 E&D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로보티즈 3분할 매수하라고 했던 가격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포스코 엠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022년 지나갔어요. 42분이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2023년도로 오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 로봇 관련주가 2022년도는 190몇 번이었죠. 2023년도는 1월 달에서 4월 달 현재는 3개월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몇 번 언급이냐? 291번. 291번. 2022년도는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7개월 동안 190여 번. 말 그대로 그때는 실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기업이 관심을 가지면서 실적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이제 로봇 관련주가 빈도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팩트고 언제 움직일 것까지도 알려주고 이랬던 이게 방송이에요,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223번 똑같죠. 상당히 일정하죠. 이 종목은 보시면 로봇이 빈도수가 더 많았었어요. 올 초에는. 그리고 요것이 반도체는 여전히 300번이 넘습니다. 그럼 왜 반도체가 많을지 얘기해 볼까요? 여기는 왜 많은 거냐면 칩 관련주들이 포함되어 있고 차량용 반도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칩 관련주가 반도체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걔네들을 빼버리면 이쪽 비중도 대략 200번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강조하는 주식은 수백 번 언급이 나왔고 소외주들은 은행주 50번인데 여기서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행주를 얘기하면서도 탈레칩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행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고생하시면 나중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은행주는 50번이 나왔는데 또 은행, 증권, 보험주들은 하지 말란 얘기고 여기 나오죠? 지금 건설주, 은행주 뭐 이런 주식을 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동차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어요. 2023년도는 자동차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 종목 마켓텐에서 자동차라는 단어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뭐가 들어갔느냐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얘기할 때도 보시면 2차 전지 한두 개, 반도체 한두 개, 그죠? 조종을 잘 받고 있는 인공지능 한두 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종목당 15%만 사도 120에서 150, 200%를 사면 엄청나게 비중이 높아지는 거 얘기해 드렸죠. 이게 2월 16일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런 거 보여주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카트, 이게 팩트.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지나간 것 중에도 배터리, 로봇, 인공지능은 뭐죠, 여러분? 소프트웨어과는 좀 빼셔야 돼요.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과는 좀 약합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얘들이 다시 조정을 잘 받는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눌림목. 워낙 폭등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을 잘 받아도 고점에서 사면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워낙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제부터는 주도 섹터의 순환매다. 엔캠, SKI, 일진노트리 얘네들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언급이 많이 됐던 거예요. 상신이, 에코엔, 포스코엠텍, 캠트로스, 대주전자, 대보마그네, 첨보 쪽인데 첨보가 지난 이제 미스터 진단에서 대주매도, 공매도에서 엮어서 들어갔고 덕산테크피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동부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은 지금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느냐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2시 47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리버스 차트와 에코프로 관련해서 한 코멘트를 좀 드려야 되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좋게 얘기할지 진짜 고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반도체는 추천하고 싶은 게 70개가 넘는다고 했다가 반도체가 폭등을 해갖고 미스터 진단에서 추천하고 싶은 거를 좋아 보이는 걸로 말을 바꾼 거 기억하시죠? 걔네들이 지금 급등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같은 주식 미안하네요. 말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들이 지금 낄 자리가 없어요. 낄 자리가. 종목들이 워낙 그냥 날라댕겨가지고. 근데 내일 모레 CPI야. 그리고 환율이 오히려 하락을 하거나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원화 약세가 가파라져요. 외국인들은 분명히 주식을 조금씩 사고 있고 선물을 2조를 패대기 쳤다가 다시 1조 사고 오늘도 또 사거든요. 그럼 환율이 꺾여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환율이 안 꺾여 내려가. 그러니까
저도 눈치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신이 있으면 갑니다. 애매하면 잘 봐야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종복입니다. 주도주 보셨죠, 여러분? 자, 패스하고 여기서 그냥 느낌 온 김에 저작권 하나만 보여주고 갈까요? 잠깐 쉬면서. 나도 힘들어. 이 기법에 저작권이 있는 전문가인데 여러분들 증권 전문가 저작권 한 번도 못 봤죠? 주목하세요. 저작권 이렇게 생겼습니다. 큐! 이게 증권 전문가의 저작권입니다. 반창고 일부러 붙였습니다. 우리는 날것의 향기가 나는 사람,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 여기저기에서 되도 않는 것 같고 여러분들 강의하는 거 보고 뭘 배우겠어요? 상처 많이 나는 거야. 반창고 붙였습니다. 이게 원조입니다. 실전의 원조, 이거 This is 저작권. 이게 저작권입니다. 이게 정말 많죠. 내용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증권 전문가 저작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이게 증권 전문가의 저작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전 기법 관련해서는 내가 이종복이야.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하는 거죠.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 반창고를 붙인 겁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일부러 안 한 겁니다. 분차트 매매, 종가 매매에서부터 이런 것들, 중심 이론서부터 막 이런 것들, 주가 10% 막 이런 것들 진짜 어마무시하죠. 눌림목도 마찬가지고요. 캔들도 마찬가지고요. 6대 캔들. 리버스는 저작권 같은 거 우기지 않습니다. 그럼 리버스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지난번 시간의 핵심 하이라이트. 자, 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주식들을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뒤집고 에코프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식 사고 싶습니까? 이게 뭐 이거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지나고 나면 다 보이죠? 이평선 역배열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지막. 목표치가 많이 열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자꾸. 자, 여러분. 목표치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목표치가 열리는 거냐면 하락의 목표치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것만큼 이 저점이 깨지는 순간 이렇게 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간단한 거는 급등주를 할 때는 차트를 뒤집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뒤집은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선물 가지고 설명해 드릴 때 선물이 애매하고 어려우면 뒤집으라고 하면서 이 선물을 뒤집은 게 인버스하고 차트가 유사하다고 하면서 요 저점 깨면 나락으로 간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죠? 이건 반대입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뒤집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일 12일 날 CPI에 따라 여러분들 진짜 차별 안 받고요. 차별 안 받고 이 시장에서 진짜 큰 수익을 내시려면 마켓10,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그 다음에 미스터 진단 등등등등,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로봇 관련주하고 배터리 관련주의 후발주 뒷부분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종복이한테 물어봐야죠. 포스코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까 에코프로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역배열로 전환된 이것이 이 배열 자체가 조금 완만하고 이 전저점 정도는 아직 지지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목표치가 이게 얼추 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올라올 때 팔으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물렸으면 올라올 때 팔으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저점 매수를 하라는 거죠. 거꾸로. 급등주는 차트를 뒤집는 게 되게 편하고 간단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LG화학 같은 거 보시면 얘는 요 저점 깨지면 아까 뭐하고 비슷해집니까, 여러분?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아까 에코프로 급락하기 직전하고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여기. 아우,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냐고. 요런 위치. 이거 깨지면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요걸 깨면 한 85만 원에서 90만 원대로 밀려 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정도는 기본 차트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는 안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탄력이 안 생기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워낙 이 지지가 탄탄합니다. 여러분 보시더라도.
그래서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 SDI가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나락으로 가는 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식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이 종목 자체가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 추세 따라 올라가고 있었던 주식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죠. 지난번에 리버스 차트 얘기하면서 선물 뒤집은 거하고 가장 비슷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반등 주면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요. 올라간 폭이 큰 주식을 고점 매수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버린 거니까.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여러분들한테는 안전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2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는 이건 뭐 무조건 밀릴 것 같지 않습니까?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급등주나 이런 거 할 때는 뒤집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덕산테코피아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막 깨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지가 많으니까 여기가 또 지지예요. 그러니까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가 또 지지의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반등심에도죠. 반등심에도. 그러니까 반등심에도라는 게 뭐예요? 눌리면 또 매수가 되는 거예요. 급등주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대로 뒤집어 갖고 앞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뒤집어 버리면 더 쉬워져요, 여러분. 근데 급등주를 뒤집어야 돼요. 바닥에 있는 주식은 뒤집으면 안 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SKI, 아이야, 뛰지 마라. SKI는 보이지도 않네. 자, SKI, 그렇죠. 얘가 조금 더 밀려야 이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SKI는 지금 매수하시는 분 안 되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그냥 너 잘 가. 나는 쫑보기 방송 들으면서 후발주 순환매 노릴 거야. 이런 자신감. 얼마인지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네요. 여러분, CPI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오늘 얘기해드린 거 5번 이상 반복적으로 청취하시면 여러분들 실전 매매 최고수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